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동창업 길라잡이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직금지 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전직금지 약정이란 회사의 주요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회사 주요 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접점이 되는데요. 이 역시 경업금지 약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지,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얼마나 기간이 제한되는지가 큰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마찬가지로 그 유효성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그리고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가? 그렇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요.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제대로 된 이익인지. 두 번째로 퇴직 경위, 어떻게 이 사람이 나가게 되었는지, 회사에서 나가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세 번째로 대가의 제공 여부, 너 나가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못하게 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게. 대가의 제공 여부, 이 세 가지를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직금지 약정의 형식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산 시스템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진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전산 시스템에 오케이 클릭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자필 서명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전직금지 약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직금지 기간은 제한이 됩니다. 왜? 이 사람의 근로 요소를 10년, 20년 동안 마음껏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직금지 기간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법원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서 전직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범위로 금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전직금지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법원이 가장 많이 인정하는 전직금지 기간은 경업금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되게 긴 기간인데요. 이런 경우로 인정한 경우도 비록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기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지기간의 기산점, 언제부터 금지되느냐를 결정일 그리고 판결 확정일 등으로 다르게 이야기한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회사 빠져나간 날로부터 1년이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서약서를 보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별 차별화라고 해서요. 회사 이사 그리고 말단 직원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전직금지 기간을 다르게 그리고 대가를 어떻게 다르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금지 범위의 명확화. 너는 회사에 나가서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네가 중점적으로 했던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 라고 금지 범위를 명확화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리고 위약벌을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아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적당한 대가,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 명목이 돈을 주면서 지급 명목이 전직금지의 대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요. 둘째로 퇴직금과 별도로 전직금기 기간 보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신다면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된 문제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프로세스를 반드시 정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퇴직자하고는 반드시 만나보십시오. 인터뷰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퇴직자가 어떤 경위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것인지, 회사를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으십시오. 더하기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전직금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 받으시고요. 향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중요 서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류 관리, PC 관리, 통신 보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임을 서류에 반드시 표시하고 PC 관리에 있어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특히 개인 소유 PC 그리고 USB 등등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송신 시에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관련한 내용 중에 전직 금지 약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민 변호사였습니다.